오늘은 뉴런에서의 흥분전도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미 배웠었죠.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뉴런에서 자극을 준다고 해서 뉴런의 축색돌기의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와 나를 연관지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가는 어떤 민마리집 신경의 지점 P로부터 D1에서 2까지의 거리를 나타냈대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도약전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자극이 이동하는 형태겠죠? 네, 그리고 나는 이 뉴런에서 어떤 특정한 지점에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네, 두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고요. 5ms가 경과했대요. 이 뉴런에서 흥분 전도의 속도는 2cm/ms라고 합니다. 네, 중요한 정보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극을 주고 5ms가 경과했고요. 이 뉴런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ms래요. 지금 이 그림은 원래 이렇게 뉴런이 있고 축삭돌기를 나타낸 거죠. 축삭돌기를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볼게요. P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 흥분이 쭉 이렇게 가면서 D1도 지나고 D2도 지나고 쭉 이렇게 흥분 전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가 1ms당 똑딱 하면서 2cm씩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자극이 온 순간부터 밀리세크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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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지점에서 어떻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볼게요. 먼저 자극을 1해 주고 5ms가 경과했다고 해요. 그러면 D1 지점을 볼게요. 가의 D1에서의 막전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한번 구해봅시다. P 지점에 자극을 역치상의 자극을 주면 흥분이 발생하면서 자극이 전도가 일어날 텐데 D1까지의 거리가 4cm예요. 이 민마리집 신경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는 아까 2라고 했잖아요. 1ms에 2cm씩 간대요. 그러면 4cm 가려면 얼만큼 걸리겠죠? 2ms 걸리겠죠. 똑딱 똑딱 하면서 똑딱 똑딱 하면서 2ms 동안 이제 D1까지 흥분이 도달을 하는 거예요. 흥분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D1의 입장에서는 2ms 동안은 아무런 흥분이 오지 않았어요. 2ms가 지난 시점에서야 바로 자극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 5ms가 경과했다고 했는데 5ms 중에 2ms는 자극이 P로부터 D1까지 오는데 소모를 했어요. 그렇게 소비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몇 ms가 남았죠? 3ms가 남았죠? 그러면 나그래프 보시면 D1 시점에서 자극이 도달한 게 이때가 이미 2ms가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3ms가 하나, 둘, 셋 여기서 더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D1에서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자극을 P점에 1해 주고 5ms가 경과했다고 했는데 이 5ms라는 총 시간은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뭘로 구성이 되냐? 이 신경에서 흥분이 전도되는 데 걸린 시간, 흥분이 D1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전도되는데 오는데 걸린 시간하고요. 플러스 딱 흥분이 왔죠? 그럼 그때부터 그 시점을 0으로 해서 다시 막전이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이렇게 두 가지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5ms가 경과했다. 그러면 흥분이 그 특정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거기서부터 막전이가 변화되는데 걸린 시간, 요 밀리세크와 요 밀리세크를 더해서 전체 총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D1에서 걸린 시간을 본다면 D1까지의 소요된 시간을 본다면 흥분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가에서 봐야 되죠. 가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2ms였어요. 총 시간은 5ms였어요. 막전이 변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겁니다. 그러면 요게 5ms에서 2ms 빼니까 3ms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똑딱, 똑딱, 똑딱. 3ms가 가면 마이너스 80이라는 거죠. 그럼 또 봅시다. 이번에는 D2의 막전위를 그럼 구해 볼게요. P에서 D2까지 6cm예요. 네. 총 시간은 똑같이 5ms인데 P에서 D2까지 자극이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흥분 전도 속도는 2니까 네. D2까지 오는데 3ms 걸리겠죠. 3ms가 걸립니다. 그러면 총 시간 5ms는 흥분이 오는데 3ms 소모했으니까 지금 2ms 남겠죠?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똑딱 똑딱 2ms가 지나면 그때 막전이는 대략 한 플러스 10에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D2에서 막전이는 플러스 10에서 20mV 정도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만약에 이 점을 D3라고 해볼게요. D3의 막전이는 어떻게 될까요? D3의 막전이는 8cm죠. 0에서 8cm니까 흥분 전도 속도가 2cm/ms니까 8cm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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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s가 걸렸어요. 총 시간이 5ms인데 4ms 쓰면 1ms밖에 안 남죠? 똑딱. 네. 그러면 한 마이너스 60 정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D1의 막전위를 구해라. 그러면 총 5ms가 경과했다고 했는데 여기 선을 길게 늘려볼게요. 자극이 D1까지 도착한 시점이 요 0이잖아요. 네, 이 앞에가 요 4cm가 있는 거예요. 그쵸? P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4cm예요. 그럼 몇 밀리세크가 걸리죠? 거리하고 속도하고 보면은 2ms가 걸리죠. 그런데 총 5ms가 경과했다고 했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카운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로 표현된 요 시간, 흥분이 전도되는 시간 더하기 막전이가 변화되는 데 걸린 시간, 나그래프에 표시된 시간, 요게 합해가지고 최종 시간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1은 마이너스 80m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까 D2의 막전이는 어땠어요? 2ms였으니까 D2는 여기였고요. D3는 1ms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가 D3일 때요. 자, D1과 2의 막전위를 나그래프에 표시해 보세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D1, D2, D3. 뭘 알 수 있으세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겠지만 선생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자, 자극 받은 시점으로부터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프에서는 더 왼쪽에 있죠. D1, 2, 3 중에 누가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았죠? D1이 가장 먼저 자극을 받았습니다. D1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D2가 받고 그 다음에 D3까지 흥분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래프에서는 더 자극이 먼저 도달한 자극을 먼저 받은 D1이 더 많이 나갔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시간이 더 많이 흘렀어. 그러니까 먼저 자극을 받은 지점이 그래프에서는 더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다른 문제 풀일 때 보면은 이 밀리볼트를 보고 뭐가 앞인지 뒤인지 이런 거 계산 순서를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울수록 더 그래프에서는 많이 진행됐으니까 오른쪽에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극을 이쪽에서 줬다면 어떨까요? 이쪽에서 줬다면 D3가 가장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D1이 가장 왼쪽에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총 시간은 뭐 더하기 뭐, 자극이 전도되는 데 걸린 시간 플러스 그때 딱 자극이 오면 그때부터 막전이 변화되는 데 걸린 시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두 개를 더해서 최종 시간이 나와야 된다. 또 하나는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가까울수록 더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EBS에 보시면 자료 탐구에 뉴런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가 나와 있어요. 선생님과 이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볼게요.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이 3개가 있습니다. A, B, C 3개의 민마리집 신경이 있는데 D1, D2, D3, D4 이렇게 2cm 간격으로 있네요. 나는 A와 B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고요. 다는 C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냈어요. A와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예요. 2cm/ms고요.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3cm/ms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민마리집 신경이지만 민마리집 신경의 경우에 도약 전도가 안 일어나고 축삭돌기의 지름이 굵을수록 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아마도 ABC 중에 B가 가장 축삭돌기 지름이 굵은가 봐요. 흥분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해 보시면 A와 B는 나와 같은 막전이 변화를 보이는데 다는 A, B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도 뉴런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최종 시간은 4m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점의 막전이를 보든지 간에 4ms가 뭐 더하기 뭘로 돼 있어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흥분이 전도되는데 걸리는 시간. 잘 안 써지네요. 흥분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막전이가 변화되는데 걸린 시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A의 D1의 막전이를 구해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극을 주자마자 4ms가 경과했어요. D1 자체의 자극을 줬기 때문에 D1까지 흥분이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죠. 바로 막전이 변화, 얘가 0이니까 바로 막전이 변화의 3ms를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니까 나 그래프를 보고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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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s가 지났을 때는 마이너스 70mV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D2에서 막전이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cm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1ms 썼죠? 1ms 썼어요. 네. 여기까지 흥분이 전도되는데 1ms 썼어요. 3ms 남았죠? 그러면 아까 그 그래프에서 A니까 나 그래프에서 1, 2, 3 마이너스 80mV라는 거 알겠죠? A의 D3는요? A의 D3는 4cm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ms 걸렸죠? 얘가 2니까 얘는 2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 뭐 한 10 정도 되겠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B로 가볼게요. B의 D4를 볼까요? B의 D4. B의 D4가 6c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속도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6cm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번에 똑딱 똑딱 3cm씩 가니까 2ms면 6cm 지점인 D4에 도달을 하겠죠? 그러면 3ms 중에 2ms를 흥분전도에 썼어요. 나머지 2 남았죠. 그래프 B 나와봐야 되겠죠. 역시 플러스 10 정도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 C로 가볼까요? C의 D3를 볼게요. C 같은 경우는 D3까지 4cm예요. 속도가 2야.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2ms. 다이네. 그럼 2ms 남죠? 그런데 이거는 이 그래프가 아니라 다 그래프, C는 다를 봐야 돼요. 그러면 2ms면 어때요? 똑딱, 똑딱. 여기겠죠. 그래서 C의 D3는 마이너스 80m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니까 지금 A와 B는 같은 그래프를 활용하지만 A와 B는 같은 그래프를 쓰지만 속도가 달랐죠. 얘는 2고 3이고 2니까. A와 B는 똑같이 나 그래프를 보지만 흥분전도 속도가 달랐고 A하고 C는 흥분전도 속도는 같지만 서로 다른 그래프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자극을 주고 몇 ms가 경과됐다 했을 때 A, B, C가 서로 다 다른 막전이를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을 응용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다른 문제에 응용하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뉴런에서의 흥분전도 순서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림은 민마리집 신경의 축삭돌기 일부를, 축삭돌기 이렇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좀 나타낸 거고요. 표는 그림의 두 지점 X나 Y 중에 둘 중에 한 곳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줘서 흥분전도가 한 번 일어났을 때 지점 N1, 2, 3과
D 사이에서 동시에 측정한 막전이래요. N1, 2, 3은 각각 D1, 2, 3 중에 하나이다. 순서 없이 나타냈네요. 단 N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대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D1, 2, 3이 각각 N1, 2, 3 중에 어떤 것인지 1대1 대응을 시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X에서부터 흥분전도가 일어났는지 Y에서부터 흥분전도가 일어났는지를 알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N1, 2, 3과 D 사이의 막전이를 그래프에 표시해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알고 있는 것부터 볼게요. D4는 마이너스 80. 네, 여기네요. 또 N2는 플러스 30 여기네요. 네, N3은 마이너스 70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80입니다. 또는 플러스 30이나 35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막전이가 마이너스 50이다. 그럼 여기 정도잖아요. 두 지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0이다. 두 지점이 있습니다. 플러스 20이다. 두 지점이 있어요. 둘 중에 어딘지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마이너스 80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가 D4라고 확정할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가장 활동 전위가 높이 올라갔을 때가 플러스 30이에요. 어떤 그래프는 35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러면 30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게 N2예요. N1은요, 0이에요. 0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N1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N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인 거죠. 여긴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N1은 여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N3은 마이너스 70이니까 N3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배운 거 기억해 보시면 요 그래프 볼 때 원칙이 있었어요. 흥분이 먼저 전도된 것이, 흥분이 먼저 도달한 지점은 그래프에 함께 표현했을 때 더 오른쪽에, 더 진행돼서 오른쪽에 있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X로부터 자극이 Y쪽으로 갔다면 D1이 가장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D1, D2, D3, D4 순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D4가 여기 있죠. 확정된 거. 오른쪽에 3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N1은 D1은 N3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극은 X로부터 갔을 수가 없어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자극은 Y에서 X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번 흥분전도는 Y에서 X 방향으로 진행된다. O네요. 그러면 N4가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프에서. N3이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거겠죠?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요런 순서겠죠. D4, N2, N1, N3 요 순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D4 얘가 N2가 D3이고요. N1, N1이 D2고요. N3이 D1 이렇게 대응을 시켜줄 수 있겠네요. D1에서 칼륨의 농도는 물어봤어요. D1이 어디예요? 여기죠. N3. D1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축삭돌기 안이 박보다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D1은요. 마이너스 70이니까 휴지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휴지전인데 휴지전일 때는 우리 안에가 마이너스 바깥에가 플러스로 분극 상태, 휴지전이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때 나트륨 칼륨 펌프의 작용으로 나트륨을 밖으로 퍼내고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안쪽에 칼륨 농도가 높다고 했죠? 축삭돌기 안이 밖보다 높다. 맞습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휴지전일 때 칼륨이 높고 나트륨이 밖에 높은데 혹시 중간에 활동전이가 일어났어요. 탈분극이 됐다고 하더라도 농도 차이는 굉장히 적어지겠지만 농도의 이 분포가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이 막 들어와요, 안으로. 안에 나트륨이 많아지는 거 사실입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차가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 나트륨이 바깥쪽보다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원리로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나갑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가겠죠? 그래서 칼륨이 아무리 나간다고 해서 밖에가 더 고농도가 되진 않습니다. 칼륨은 항상 안에 많고 나트륨은 항상 밖에 많아요. 이렇게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칼륨, 나트륨이죠? 여러분, 집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나는 밖에 나갈 수 있죠. 네, 차를 집 안에 세워놓고 나는 밖에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집에 있고 차만 밖에 내보낼 수 있어요? 없죠? 네, car 안에 있고 나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치하죠? 하지만 예, 이렇게 유치하다고 생각한 순간 여러분 기억 속에 탁 박혔을 거라고 생각해요. D사는 과분극 상태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D사는 너무나 명확하게 마이너스 80mV였죠? 네, 과분극 상태가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종종 유인물로 OX 퀴즈를 주는데 저는 답은 다 O예요. 항상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교육적인 목적상 항상 저는 유인물에 있는 답은 항상 OX 퀴즈는 O라는 거 알아두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뉴런에서의 흥분 전도, 속도 관련된 문제, 순서 구하는 문제 잘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굉장히 쉬운 축에 속합니다. 쉬운 축에 속하고 요거를 더 응용해가지고 신경이 두 개가 함께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N1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N1이 이거 둘 중에 이거라는 그 힌트를 줬지만 이런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단서를 조합해서 잘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한번 연습 많이 해보세요.